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 두 사람이죠. 브라이언 그린과 에드워드 위튼.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나온 딱 하나의 예측이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오늘날까지도 물리학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에드워드 위튼이 던진 아주 대담한 예측이었죠. 이제 그 마감일이 불과 11년밖에 안 남았어요. 과연 그의 예측은 현실이 되고 있을까요? 좋아요. 그럼 이 엄청난 내기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알려면요. 먼저 끈 이론이 도대체 뭘 풀려고 하는 건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건 바로 현대 물리학을 떠받치는 두 거대한 기동 사이의 충돌 문제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딱 보이죠? 한쪽에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별, 은하, 블랙홀처럼 거대한 세계의 법칙이죠. 다른 한쪽에는 원자나 입자처럼 정말 지극히 작은 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세계를 설명하는 언어, 그러니까 수학이요, 서로 전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현실에 서로 모순되는 법칙이 두 개나 있는 셈이죠. 아니, 근데 이게 그냥 학자들끼리 머리 싸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태양처럼 거대한 것도 결국엔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나의 우주에 서로 충돌하는 두 개의 법칙이 있다는 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뭔가 깊은 모순을 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끈 이론이 처음부터 이 문제를 풀겠다고 작정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우연히 발견한 것에 가깝습니다. 원래 과학자들이 하려던 건 이게 아니었어요. 핵력을 설명할 이론을 찾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우연히 생각지도 못한 보물을 발견한 거죠. 바로 끈 이론입니다. 이런 우연성 때문에 끈 이론이 더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위튼이 이 과정을 보면서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했어요. 바로 폴린의 위기라는 옛날 드라마 시리즈 같은 거였다는 거죠. 이론이 이제 끝났다 싶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말 기적처럼 수학 속에서 해결책이 짠 하고 나타나는 일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모든 역경을 딛고 계속 살아남은 셈이죠. 그런데 바로 그 위기를 겪으면서 끈 이론의 진짜 엄청난 힘이 드러납니다. 다른 이론들은 어떻게든 중력을 끼워 맞추려고 낑낑댔는데 끈 이론의 수학 안에서는 중력이란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론이 중력을 우리에게 강요한 거죠. 자, 이렇게 잘 나가는가 싶었는데 이론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 진짜 머리가 아파오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끈 이론이 수학적으로 말이 되려면요, 우리가 아는 이 3차원 공간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들이 더 있어야만 해요. 과학자들은 이 여분의 차원들이 아주 작게 똘똘 말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말려있는 모양에 따라 마치 악기의 모양이 소리를 결정하듯 우리 우주의 물리법칙, 예를 들면 전자의 질량 같은 것들이 결정된다고 본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이 여분 차원이 꼬일 수 있는 모양의 수가요, 처음엔 몇 개 정도일 줄 알았는데 웬걸요. 순식간에 100만 개, 아니 그 이상으로 그냥 폭발해버린 겁니다. 이건 또 다른 거대한 문제를 낳았어요. 위튼의 이 비유가 진짜 핵심을 딱 짚어줘요. 끈 이론은 수없이 많은 가능한 우주들을 묘사할 수는 있는데 왜, 어째서 하필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지금 이 모습이어야만 하는지를 콕 집어서 말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풍경 문제라고 부릅니다. 자,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 좀 불편하지만 그럴듯한 해석이 하나 나와요. 바로 인류 원리라는 건데요. 수백만 개의 가능한 우주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존재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우주가 바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운 좋은 물리 법칙을 가진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아이디어요, 위튼 본인도 진짜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몇 년 동안 이것 때문에 엄청 불행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물리학자로서 우주의 모든 걸 아름다운 원리로 설명하고 싶었는데 어떤 건 그냥 우리가 운이 좋아서일 수도 있다니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러다 1990년대가 되면서 이 이론이 훨씬 더 기묘하고 또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중성, 영어로는 듀얼리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걸 설명하는 정답은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생긴 다른 수학으로 쓰인 두 개의 이론이 알고 보니 똑같은 현실을 말하고 있더라는 진짜 충격적인 발견이었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끈 이론의 세계에서는요, 아주 작은 원 모양의 우주를 설명하는 이론이랑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큰 원 모양의 우주를 설명하는 이론이 믿기지 않겠지만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랑 큰 게 사실은 같은 현실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와, 진짜 이상하죠. 그리고 이 이중성 개념의 거의 끝판왕 격인 발견이 등장합니다. 끈이론이랑 우리가 아는 기존 물리학 사이에 다리를 확 놓아버린 그런 발견이었어요. 말다세나가 발견한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한쪽에는 중력이라는 게 아예 없는 비교적 단순한 양자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설명하는 수학이 놀랍게도 저 반대편에 있는 중력도 있고 별도 있고 행성도 있는 우리처럼 복잡한 세상이랑 완벽하게 똑같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전혀 다른 두 세계 사이에 비밀 통로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와 볼까요? 위튼이 그 예측을 한 지 벌써 39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50년이라는 약속의 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끈 이론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직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최종 원리는 못 찾았고요. 결정적으로 실험적인 증거도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물리학과 수학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어마어마하게 밝혀냈죠. 그리고 위트는 여전히 자신의 예측이 맞을 거라고 아주 단단히 믿고 있습니다. 결국 끈 이론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어쩌면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단 하나의 우아하고 완벽한 방정식일까요? 아니면 그냥 무수히 많은 가능성 중에 우리가 운 좋게 생존할 수 있었던 카드 한 장을 뽑은 걸 뿐일까요? 그 답은 아직 그 누구도 모릅니다.